안녕하세요.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네요. 전 다행스럽게 크고 작은 질병 없이 무사히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며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강해졌네요. 이혼을 하기 전 가장 겁이 났던 혼자인 삶이 이젠 축복처럼 느껴질 만큼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있어요. 이혼. 이 단어만 들어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화가 치솟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화가 나는 제 이혼 스토리 함께 해보실래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두 분이 따로 살기 시작하며 저는 엄마와 오빠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혼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엄마의 말론 성격 차이가 심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어요. 어릴 땐 가끔씩 아빠를 보곤 했는데, 제 기억으론 나쁜 분은 아니었던 기억이 있네요. 혼자가 된 엄마는 금전적으로 힘들었고,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게 학교 앞 분식점을 인수하게 되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때껏 분식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엄마의 자식 같은 분식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먹고 살만해진 뒤에도 계속해서 분식점을 운영하셨고, 저도 굳이 말리진 않는 입장이었어요. 엄마의 심정을 100번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피와 땀으로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도 시모 혼자 계셨는데 시모의 말론 사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혼이든 사별이든 시모 역시 엄마처럼 고생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더 마음이 쓰여 시모에게 잘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집을 오가며 지내다 보니 시모의 소비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진 집에서 가진 돈으로 과소비를 하는 것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닌데 사치를 부리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과시욕까지 충만한 시모는 명품 욕심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명품을 좋아하냐면 신혼 때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모에게서 계속해서 사진이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바로 확인은 못하고 조금 지나 확인하니 그때까지도 사진을 보내고 있더군요. 그 수많은 사진들은 명품 가방들이었고 의아하더라고요. 한두 장도 아니고 몇십 장의 사진을, 그것도 한 브랜드의 가방 사진을 보내놓으니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일이 없어진 카톡을 확인했는지 시모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많이 바쁘니? 사진은 봤지? 방금까지 회의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 가방 사진들이에요? 어머님 가방 사시게요? 갖고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 예쁜 게 한두 개가 아니더구나. 그래서 넌 몇 번이 제일 예쁘더니? 나한테 뭐가 어울리겠어? 저는 5번째 사진이요. 그게 유행도 안 타고 무난한 게 여기저기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나도 그게 제일 예뻤는데. 그런데 넌 시간 언제 되니? 저요? 저는 왜요? 왜긴 왜야. 가방 사러 같이 가야지. 계산해줘야 하니까. 시모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방 계산을 저에게 미루더라고요. 사준다고 한 적도 없고 가방 이야기는 이날 처음으로 나눈 것인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은연중에 내가 가방을 사드린다고 한 적이 있나?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은 없었고 가방을 사드릴 생각도 없었기에 잘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계산이요? 어머님, 저는 이렇게 큰 돈 없어요. 제가 다음에 남편이랑 상의해서 여유가 될 때 사드릴게요. 최대한 좋게 잘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모는 이미 기분이 상한 듯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다음이 어딨어, 다음이? 물건은 가지고 싶을 때 사야 제일 좋은 거 모르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돈을 아끼니?
그것도 새색시가 말이야. 에이, 그까짓 거라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크죠. 그리고 저 새색시라서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느라 남편이랑 저랑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끌어다 쓴 거 잘 아시잖아요. 다음에 저희 여유 생기면 좋은 가방 하나 사드릴 테니 이번엔 좀 봐주세요. 너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 알겠어. 이만 끊으마. 시모의 잔뜩 뿔이 난 목소리가 걸리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없는 돈까지 만들어 명품 가방이나 사드릴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것이 시집살이의 서막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시모는 그날 이후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시집살이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제가 아랑곳하지 않자 온갖 말로 사람의 인내심을 건드려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어머님 나만 보면 괜한 트집을 계속 잡으셔서 나 너무 힘들어. 어? 우리 엄마가? 원래 당신이랑 사이 좋지 않았어? 그랬는데 저번에 어머님이 명품 가방 사달라고 하는 거 안 된다고 했거든.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 뭐? 가방? 설마 그런 이유로 당신을 괴롭힐 리가 있어? 잘 생각해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방뿐이야. 내가 보기엔 가방 사줄 때까지 이렇게 괴롭힐 것 같은데 어떻게 해? 그냥 참고 당하자니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다고 사주기에도 부담스럽고. 사주긴 뭘 사줘? 그냥 내버려둬. 언젠가는 풀리겠지 뭐. 풀리기 전까지 나보고 계속 이렇게 시달리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잘 좀 말해줘. 우리 그런 큰 돈은 마련하기 부담스럽다고 말이야. 남편은 이 말에 하는 수 없다는 듯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시모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기 바빴으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간 날이었는데 남편이 잠시 마트에 간 사이 또 저를 살살 긁어대기 시작했죠. 넌 기본적인 것도 안 배우고 시집 왔니? 그렇게 해서 오늘 안에 밥은 먹을 수 있는 거니? 나름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딴 소리나 하니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젠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는 하던 일에 집중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네, 오늘 안에 밥상 차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나저나 너 나한테 잘해야 하겠더라. 오늘 이혼한 친구 만났거든. 그 친구 말이 딸이 자기처럼 이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기분이라고 하더라. 괜히 자기 팔자 닮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이야. 웬만하면 그냥 흘려넘기려고 했는데 저딴 말까지 하니 그냥 흘려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 말을 하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였으니까요. 아, 어머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친구 딸이 이혼한다는 거랑 제가 어머님한테 잘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고요. 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정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삥삥 돌리지 말고 똑바로 빨리 말해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 너도 네 엄마처럼 우리 아들한테 이혼 안 당하려면 나한테 잘해야지 않겠니? 우리 아들 효자라서 내 말 한마디면 너랑 이혼한다고 할 텐데. 네가 나한테 밉보여서 좋을 게 하나 없다 이거야. 네가 혹시나 나한테 잘못해서 이혼이라도 당해봐라. 네 엄마 가슴에 대 못 박는 거라고. 제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곤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렇게 강하게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그 입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네 엄마 정말 성격 차이로 이혼한 거 맞아? 요즘이야 살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쉽게 이혼한다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 오죽했으면
둘 중에 하나 상 치르지 않는 이상 이혼은 없다는 말이 다 있겠어? 혹시 네 엄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뭐라고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화내는 거 보니까 맞는구나. 틀림없네, 틀림없어.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그러다 너도 바람 피워서 이혼당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보고 조심하라고 해야겠네.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건 상관없지만 엄마에 대해 저딴 모욕적인 말을 한다니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다 취소하세요. 저희 엄마 그딴 짓 한 적도 없고 어머님이 그딴 식으로 마음대로 모욕해도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 지금 바로 사과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아니면 아닌 거고, 혹시 또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고 있던 음식들을 그대로 싱크대에 다 버렸어요. 남은 재료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곤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 쳐버렸죠. 그러자 시모가 개거품을 물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이니? 기껏 다 한 음식을 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앞치마 던지는 짓은 또 뭐 하는 짓인 거니? 보면 몰라요? 제가 한 음식 어머님 입으로 들어가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꼴은 절대 못 봐요. 하물며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들어가는 꼴도 못 보고요. 그러니까 직접 다 해 드시고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저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못다한 화를 내려는 듯 했지만 전 시모의 손을 있는 힘껏 뿌리쳐버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 시댁을 벗어나는데 상을 다 본 남편이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어디 가는데? 아, 어머님이랑 싸워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뭐? 우리 엄마랑? 왜? 뭐 때문에 싸운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 그냥 가면 어떡해. 얼굴 보고 풀 생각을 해야지. 엄마가 무슨 말을 했나 본데 그 말이 뭐든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어? 풀긴 뭘 풀어. 그리고 아기가 없다고? 어머님이 뭐라고 한 줄이나 알고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우리 엄마 바람나서 이혼한 거 아니냐. 딸은 엄마 닮는다는데 당신한테 조심하라고 해야겠단 말이 아기가 없는 말이야?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아, 그리고 자기한테 잘 보이라고도 하더라. 당신이 워낙 효자라 어머님 말 한마디면 나랑 이혼할 거라고. 우리 엄마도 이혼했는데 나까지 이혼당하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라고. 지금 당신 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님 나랑 이혼하라고 할 건데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거냐고. 보고 들은 모든 걸 남편에게 알려주며 고함을 질렀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던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닫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함께 집으로 바로 돌아왔고 그 후로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과 만남을 다 피했습니다.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면 바로 집을 나가 새벽에 들어오길 반복했죠. 남편과 큰 싸움을 하게 되었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여보, 많이 피곤해? 그냥 좀. 왜? 뭐 할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온다고 그러네? 어머님이? 지금? 응, 당신한테 오늘은 사과하려고 하나 봐. 엄마 올 때까지 당신 좀 잡아두고 있으라고 하던데? 할 말 있다고. 그래? 아, 알겠어. 이때껏 사과 연락은커녕 문자로 온갖 독설만 하던 시모인데 갑자기 사과를 하겠다는 상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집으로 오자마자 욕설을 해대기 시작했죠. 내 인연, 너 잘 만났다. 네가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날 그렇게 무시해? 그리고 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너 제정신 아니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너한테 사과까지 해야 해? 너야말로 나한테 사과해. 이딴 식으로 나 무시한 거 사과하라고. 내가 왜요? 사과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이딴 말이나 하려고 기다리라 한 거였어요? 그래. 내가 진짜 너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니? 난 너한테 절대 그딴 거 안 해. 그러니까 네가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모두 다 없던 일로 쳐주마. 내가 지금 큰 마음 먹은 거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시모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고 곁에 서 있던 남편은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말에 동조하고 나섰어요. 그래 여보, 엄마가 저렇게 나올 때 당신도 못 이기는 척 빌어. 사실 이런 싸움 길어져 봤자 당신만 힘들어. 잘 알잖아. 그러니까 괜한 고생 그만하고 이제 화해 좀 하자. 중간에서 나도 힘들다고. 남편은 마치 저를 위해 사과를 권하는 듯 잘 포장해서 말했지만 제가 듣기엔 그저 개소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남편이라 믿고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한 순간이었죠.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봤자 나만큼 힘들어? 그리고 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사과 안 해. 잘못한 사람은 당신 엄마인데 내가 왜?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오늘에서야 더 확실해졌어. 난 앞으로 당신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난 나갈 테니까 당신 엄마 빨리 내보내. 알겠어? 그렇게 바로 집을 빠져나왔고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평소 자고 있던 남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 건데?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처음에는 어머님한테 사과만 받으면 그냥 없던 일로 치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도 봤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난 더는 그런 취급, 그런 말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가 아무리 말이 심했다고 해도 어떻게 안 보고 산다는 말을 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그냥 나이 든 어른이 말실수 좀 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순 없어? 남편은 실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인지 감히 실수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얼마나 나는지 언성이 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말실수? 그게 어떻게 말실수야? 어머님은 절대 실수 같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엄마랑 나를 그따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실수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그래서 끝내 안 보고 살겠다고 우리 엄마를? 응.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어머님 안 보고 싶어. 그만큼 나도 앙금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어머님도 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서로 만나봤자 싸우기만 하고 상처만 주는데 굳이 왜 얼굴 보고 살아야 해?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진짜. 당신은 무슨 고집이 그렇게 세? 그렇게 마음대로 다 하고 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그냥 자유롭게 혼자 살지. 나도 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단 이유로 이런 대접, 이런 말까지 들을 줄 알았다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겠지. 뭐? 당신 진짜 끝까지 이딴 식으로 삐딱하게 나올 거야? 먼저 삐딱하게 나온 사람이 누군데?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이 다 했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래? 나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마음이 편한 줄 알아? 나도 불편해. 나도 싫다고. 결국 남편과 저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 사이도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시모와 보지 않고 살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욕까지 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더는 연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의 부모님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에게 섭섭함만 쌓여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급하게 치료와 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병원으로 와달라고요.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던 엄마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하필 불 앞이었던 터라 화상을 심하게 입게 된 것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건 분식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지나가던 분이 사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불도 나지 않았던 점이었어요. 연락을 받은 즉시 병원으로 갔고 엄마는 급한 치료를 마치고 수술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의식이 돌아온 엄마를 마주하는데 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네요. 아이고, 엄마 괜찮아. 아까운 눈물 그만 흘려. 엄마, 괜찮은 거 맞아?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데 있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엄마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엄마는 절대 우리 딸 두고 어디 안 가니까 그만 울어. 그 와중에 제 걱정뿐인 엄마를 보며 더욱 시모와 거리를 두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는 빠르게 호전되어 갔고 피부 수술 및 치료도 무사히 끝내고 통원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퇴원을 하는 날 제가 병원비를 다 낸 거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려고 안간힘 쓰는 걸 보니 다 나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건강하게 말이에요. 퇴원 다음 날 그간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던 터라 모처럼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마침 배달 음식을 시켰던 터라 확인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서 있더라고요. 시모는 화가 많이 나 보였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밀치고 집으로 들이닥치더군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 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시모에게 화를 냈고 시모는 저보다 더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라서 물어? 나한테는 돈 없다고 명품 가방도 안 사주더니 네 엄마 병원비는 다 내줬다면서? 내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따라 보냈더니 아주 설마가 사람 제대로 잡는구나. 엄마가 퇴원하는 날 저와 사이도 좋지 않은 남편놈이 웬일로 연차까지 쓰고 따라 나서더니 그게 병원비를 누가 내나 감시하려고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더라고요. 황당했어요. 맞은 것도 맞은 거지만 제가 번 제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해줬다고 저리도 난리를 피워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맞아야 할 이유가 된다고요? 어머님,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내 돈으로 내가 내겠다는데 어머님이 뭔데 날 때려요? 그 돈에 내 아들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 만약에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해준 거면 뺨 한 대로 안 끝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우기기 시작했고 또 시작이다 싶었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이 싸움이 언젠가는 끝이 나긴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늘 어떤 식으로든 끝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혼이라도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걱정이면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병원비 낼 때 저 끝에서 눈만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대답 듣는 대로 오늘 이 일 똑바로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왜? 지난번 일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고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니? 이래서 이혼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안 된다니까.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애 버르장머리가 옆집 애만도 못해. 거기에다 남편이 없으니 자식 돈만 축 내고. 아휴, 내가 진작에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어야 했었는데 한이 다 된다 정말. 시모는 또다시 엄마의 이혼을 들먹이며 괜한 모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진짜요. 웬만하면 남이 가진 약점이나 상처를 이용해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 따윈 하지 않고 살았는데요. 시모가 또 이혼 타령을 해대며 저를 긁어내니 방도가 없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가 가진 상처를 이용하는 수밖에요. 어머님, 저한테 계속 이혼 하는데 그러는 어머님도 사별 아니고 이혼이잖아요. 무슨 말이니? 나 이혼 안 했어. 사별했다고. 남편하고 연애할 때 다 들었거든요. 어머님 씀씀이에 아버님이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다면서요. 얼마나 생각 없이 돈 써대면서 사람 질리게 했으면 남자가 도망까지 가나요? 저도 진짜 궁금하기도 하고 남편도 혹시 엄마 닮아서 씀씀이가 해플까봐 걱정되기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요. 타별은 개뿔. 시모는 이혼을 당했던 것이거든요. 연애 시절 남편이 술에 취해 한탄하듯 사실을 말해주었는데 시모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척 지내주었던 것이었죠. 치부를 들켜버린 시모는 제 얼굴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 말 다 했어? 어디서 버릇없게 시어머니 치부나 드러내면서 몰아세우고 말이야. 네가 이딴 식으로 구니까 네 엄마가 욕먹는 거야. 알겠어? 제가 이따위로 굴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세상 보는 눈이 그따위라서 없는 말 지어내면 남 깎아내리기 바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사람을 모욕하고 모함할 수가 있어요? 이 인연이 진짜? 너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고 싶어? 내가 너 내 아들이랑 확 이혼시켜버리기 전에 그 입 못 다물어? 그 순간 이 싸움의 끝은 이혼밖에 없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시모와 저 사이에서 똑바로 하기만 했어도 이혼까지 끌고 가진 않았을 텐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를 감시하고 시모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는 남편은 제 인생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결심을 하고 나니 더는 꺼려질 것도 없더라고요. 이혼이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할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한테 다 이르는 남편, 저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줌마, 이제 좀 나가세요. 이혼까지 할 마당에 더는 마주보고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줌마? 이 인연이 진짜? 저의 도발에 시모는 눈을 뒤집고 달려들었고 그런 시모를 붙잡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밖으로 내쫓겨 문을 두드리며 자기 아들과 당장 이혼하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더라고요. 너 내 아들하고 당장 이혼해. 그리고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와.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날 내쫓아? 당장 못 나와? 난 절대로 못 간다.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상식 밖의 인간과 더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고 전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이혼하자고 말도 해야 했고 시모도 치워야 했으니까요. 주변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저의 목소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고 현관문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문을 열어 남편의 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죠. 이혼하자.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여보, 왜 이래? 싸움은 엄마랑 하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몰라서 물어? 오늘 나 당신 엄마한테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내줬다고 호되게 당했어. 어머님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이 다 말했으니까 알았겠지. 그것뿐이 아니야, 당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당신이 원인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잖아. 매번 나만 상처받고 나만 화나는 이 상황 지겹다 지겨워.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네 엄마 데리고 내 인생에서 좀 나가주라. 이 집에서도 나가고 말이야.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쫓는 법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난 엄마가 그런 식으로 굴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 그저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냐는 식으로 물으니까 대답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말하게 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엄마한테 다 말했겠어? 이때껏 내가 당한 걸 다 봐놓고서도
그걸 몰랐다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꼭 당신이랑 나랑 다신 안 볼 사이처럼 싸워야 이혼 결심을 하는 줄 알았나 본데. 아니야. 당신같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당신 엄마가 뭘 하든 아무런 제지를 안 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아까부터 다 내 잘못으로만 몰아붙이는데 그러는 당신은 뭘 그렇게 잘했냐? 막말로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못할 짓 많이 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저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어? 세상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그딴 식으로 굴어? 그리고 우리 엄마 입장에선 화날 만한 상황 아니야? 장모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왜 한사코 그 병원비를 다 내는데? 우리 엄마 가방 사주는 돈은 아깝고 당신 엄마 병원비는 안 아까웠어? 그놈의 가방 타령?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나한테 가방 맡겨놨어? 그렇게 당신 엄마한테 가방 사주고 싶으면 당신이 사줘. 괜히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리고 가방이랑 병원비랑 비교할 대상이나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야 시비가? 시비? 지금 시비라고 그랬냐? 시비 맞잖아. 자식이 능력이 되면 엄마 병원비도 내줄 수 있는 건데 그걸로 찾아와서 왜 자기 가방은 안 사주고 병원비는 내줬냐고 손대는 게 이렇게 말싸움까지 할 게 된다고 생각해? 괜한 시비에 괜한 한풀이에 거기에다 그런 어머님이랑 똑같이 구는 당신까지. 나 더는 당신이랑 나누고 싶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 데리고 가. 당신 엄마 소원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남편놈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었고 의미 없는 싸움을 그만하려 문을 닫으려던 그때였어요. 남편과 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던 시모가 박차고 나오더라고요. 내 아들이 왜 이 집에서 나와야 하니? 여긴 네 집 아니고 내 아들 집이야. 나가려면 네가 나와야지. 왜 내 아들을 내쫓고 난리냐고? 시모의 말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아줌마는 정말 자기 아들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 남편이요. 저하고 결혼할 때 살림살이 몇 개 해서 몸만 장가온 남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제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업한다고 설치고 다니더니 대출까지 받은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거든요. 당신 엄마는 당신을 참 모른다. 어떻게 할래? 내가 말할까? 당신이 말할래?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성격 급한 시모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아들, 너 얘한테 뭐 약점 잡힌 거 있니? 그런 거 있으면 이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 얼른. 너 뜸들이다간 이 집까지 다 뺏겨버린다고. 아줌마, 아줌마 아들, 나랑 결혼하기 전에 사업한다고 난리 부리다가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대출까지 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밀어넣은 거 사기당하는 바람에 살림 몇 개 해서 장가왔다고요. 물론 이 집도 제 단독 명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아들목 챙기고 싶으면 살림 몇 개 챙겨가세요. 제 집 탐내지 말고요. 모든 사실을 들은 시모는 뒷목을 잡았고 남편은 땅굴이라도 찾는 것인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이었어요. 저희 집엔 잘 오지도 않던 친정엄마가 걸어오더라고요. 이, 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이러고 있어? 사돈,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 하세요? 이 짐은 또 뭐야? 엄마는 모든 상황이 의아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왔고 시모는 제가 무엇라 하기도 전에 엄마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사돈, 타이밍 잘 맞춰서 오셨네요. 아니, 글쎄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시집온 여자가 친정의 큰돈을 시댁하고는 상의도 한마디 없이 턱턱 쓰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고함 지르고 이혼까지 하자고 큰소리치고 아주 자기 혼자 잘나서 설쳐대는데 내 기가 막혀서 아주 혼났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쳐서 시집을 보냈길래 애가 저 모양 저 꼴인지 오신 김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시모는 화가 나서 정신을 놔버렸는지 친정엄마에게 자기가 손찌검한 사실까지 언급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보았어요. 엄마의 진짜 화난 그 표정을 말이에요. 엄마는 시모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모의 뺨에 손을 날려버렸고 여태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목소리로 화를 내더라고요. 이 여자가 미쳤나? 감히 내 딸한테 뭘 해?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딴 짓을 해? 내가 그딴 꼴이나 당하라고 귀하게 키운 네 아들한테 시집 보낸 줄 알아? 엄마의 행동에 벙쪄있던 시모는 이내에 정신을 차렸는지 엄마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팔을 붙잡아 남편 쪽으로 밀어버렸고 시모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독서를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손을 대? 네가 뭔데? 네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 줄이나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너. 다 늙은 옆에 내가 이혼해서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화상 치료까지 한다고 딸 돈 다 뺐으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라고. 딸 돈으로 이것저것 치료하고 나니까 좋았나 봐. 아주 얼굴이 폈네 폈어. 아, 혹시 그 나이에 홀릴 남자도 있는 건가? 하긴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역시 저 여자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게 분명하다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게 이혼하자고 나오는 것도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하라고 난동을 피운 것이 누군데 시모는 저와 엄마를 모함하고 있었고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엄마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여기 유진이 집인데 급한 일이니까 지금 바로 좀 와요. 지금 바로 빨리. 알겠어요? 정말 딱 이렇게 말한 엄마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10분도 되지 않아 아빠가 집 앞으로 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 안 사실인데 엄마는 이혼을 하고도 아빠와 1년에 한두 번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빠와 저의 안부를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만남을 가졌던 건 아니었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얼굴은 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날 저까지 모함당하는 걸 본 엄마가 이혼하고 처음으로 아빠를 부른 것이었죠. 아빠는 척 보기에도 고급 양복에 비싼 구두를 신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이 질문부터 했습니다.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대답해요. 우리 이혼,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뭐?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오라고 하질 않나? 몇십 년 만에 이혼 사유를 말하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뭐? 바람? 도대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저 여자가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그것뿐인 줄 알아요? 우리 딸한테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게 확실하니 우리 딸도 바람났을 거라고 모함을 하는데 내가 오죽 기가 막혔으면 당신을 다 불렀을까? 엄마는 묵은 감정을 다 쏟아내듯 억울함을 호소하는가 싶더니 저의 손을 꽉 잡고 숨겨왔던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엄마 진짜 그런 이유로 이혼한 거 아니야. 사실은 네 친가에 재산이 꽤 있었어. 그에 비해 엄마 집은 형편이 어려웠고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까지 하고 네 오빠랑 너랑 낳고 살았는데 아무리 애를 낳고 살아도 그 시집살이는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는 점점 예민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빠한테도 자꾸만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혼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너한테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면 가난한 내가 널 데리고 와서 키웠다고 원망할까봐 말을 못했어. 미안해 딸. 이런 오해까지 받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 다 말해주는 건데. 성격 차이라고 했던 이혼 사유의 숨겨진 진실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위자료로 많은 돈을 받아 나올 수도 있었고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혼한 값이란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다며 가난하게 살게 해 미안하다는 말도 전해왔어요. 전 엄마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기에 미안한 일이 전혀 아닌데 말이에요.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시모의 태세 전환은 그 누구보다 빠르더라고요. 괜한 헛기침을 한다 싶더니 목소리부터 바꾸어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까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그땐 너도 나도 오해가 깊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흥분 다 가라앉힌 다음에 하는 게 어떠니? 지금 결론을 내봤자 득될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이런 시모의 행동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 놈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잘못을 시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번엔 진짜 너무하긴 했어. 오죽했으면 집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겠어? 이참에 엄마가 집사람한테 사과 제대로 하고 화해하면 되겠네. 그렇게 시모가 뭘 잘못했냐고 저를 몰아세우던 남편놈은 시모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고 시모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이 엄마가 당연히 사과해야지. 지금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난 것 같은데 길게 시간을 뺏는 건 그렇고 일단 내가 유진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것만 좀 알아주려무나. 알겠지? 여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안해하는데 사과 받아줄 거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환상의 한 쌍이더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그 아무리 환상이든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제 마음은 이미 다 떠나버린 후였고 두 사람의 속내가 훤히 다 보여 헛웃음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은 무슨,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더는 당신 엄마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미안한 척 안 해도 돼.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말이야. 여보, 미안한 척이 아니라 정말 미안한 거야. 당신 잘 알잖아.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었단 걸. 그래, 유진아.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물론 상황이 지금 이래서 네가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다른 건 몰라도 너한테 미안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다. 전 진심이든 말든 전혀 상관없고요. 전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음은 확고했고 그랬기에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는 이미 저에게 손을 댔다는 그 순간부터 화가 많이 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더라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확고한 것 같은데 그만들 하세요. 방금 변호사 선임도 끝냈고 빠른 시일 내에 소장 갈 테니까 그거 읽어보고 할 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제 와서 미안한 척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해버리자 남편은 다급하게 우리 가족을 향해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나 진짜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잘 알잖아. 그렇게 내가 소중했으면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똑같은 말 하는 것도 지겹고 당신이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다. 이만 돌아가. 전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데 남편은 힘이 넘쳐나는 것인지 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었죠. 여러모로 불쾌하고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던 그때 지하 주차장에 있던 오빠가 아빠 연락을 받고 올라왔더라고요. 오빠가 등장하며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어요. 오빠가 바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끌어다 내쫓았고 시모도 그 뒤를 따라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전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 순간이었죠. 이혼 확정이 나던 날 법원을 나오는데 전 시모가 법원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한 전 시모는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못했는지 끝까지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정말 이렇게 이혼할 거니? 너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렇게 이혼하면 네 엄마 가슴에 정말 대못 박는 거라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신경 쓸 테니까
내 걱정 말고 그쪽 아들이나 걱정하세요. 그때 말했죠? 빚쟁이라고.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것 빚뿐인데 위자료까지 아주 많이 주게 생겼어요. 그것도 그쪽 목까지 말이에요. 전 시모는 제가 끝까지 단호하게 나오니 더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눈빛부터 바뀌어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너 이딴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내 아들 인생 망친 거 내가 지구 끝까지 너 쫓아가서 다 갚아줄 거라고.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줄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쪽 아들이랑 나랑 이혼까지 하게 된 건 그쪽 잘못이 제일 크다고요. 그쪽이 명품 가방 때문에 날 그렇게만 괴롭히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이게 끝까지 잘난 척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가 애초에 나한테 가방만 사줬어도 내가 그딴 말까지 했겠어? 네가 그따위로 싹수 없이 구니까 너도 네 엄마도 나한테 그딴 말까지 들었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데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쪽만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쯤 그쪽 아들은 부잣집 사위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는 거. 부디 입 함부로 열어서 아들 인생 말아먹은 것처럼 그쪽 인생도 잘 말아먹으면서 살길 바랄게요. 마지막 제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아마 부잣집 사위 단어에 망연자실한 듯 했어요. 그렇게 전 이혼을 했고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전 남편은 그렇지 않아도 빚쟁이 신세였는데 위자료까지 이중으로 줘야 하니 결국 전 시모가 가진 것은 모조리 다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살던 집까지도 말이에요. 오갈 데가 없어진 두 사람은 단칸방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방을 구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시간은 흘러 어느새 이혼을 한 지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전 요즘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모님인데요. 다들 예상하다시피 두 분은 다시 함께 살고 계세요. 이혼을 하고 들은 이야기인데 아빠는 엄마에게 꾸준히 연락을 해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밀어냈던 건 엄마였고요. 워낙 시집살이가 호되던 터라 돈도 없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살지만 저와 둘만 사는 그 삶이 행복하시다며 아빠를 밀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굳건하던 엄마는 그날 연락 한 통에 달려온 아빠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고 결국 아빠의 끊임없던 구애를 받아주셨습니다. 애초에 아빠가 싫어서 한 결혼이 아니기에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애초에 아빠가 싫어서 한 이혼이 아니기에 마음이 돌아선 것 같아요. 다시 한 가족이 된 저희는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혼은 했지만 그 덕에 저에겐 더 소중한 가족이 생겼네요. 이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왜 진작 마음먹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후련하고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잘 살아가 보려고요. 이렇게 제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